안녕하십니까. 스컬드랩스의 김환민입니다. 스컬드랩스는 SAP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머신러닝을 적용하고 보급하고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션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입니다. 먼저 수요 예측 업무의 어려움과 전통적인 수요 예측 방법, 즉 통계 기반 모델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이슈들을 머신러닝 기반의 수요 예측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계 기반 모델과 머신러닝 기반 모델의 각 장단점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머신러닝 기반의 수요 예측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럴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진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IT 리서치 기관 중 하나인 가트너에서는 수요 변동성이라고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날씨 변화부터 소셜미디어까지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구매자의 마음을 바꾸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런 고객의 의도를 바꾸는 일들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예측하는 마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수요 예측 업무에서의 정확성을 높이는 기술은 있습니다. 솔직히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충분히 정확해질 수는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요 패턴에 불규칙한 변동을 들 수 있습니다. 계절, 트렌드, 때로는 날짜나 요일 같은 시간적 요인들에 따라서 수요 패턴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안정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발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던 수요가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들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진행 여부나 가격 조정에 따라서 수요는 크게 움직일 것입니다. 특히 특정 제품에 대한 가격 조정은 다른 제품 간의 어떤 후광 효과나 간섭 효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제품 간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부 요소들도 있습니다. 또 외부 이벤트나 경쟁 상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쟁사의 프로모션에 따라서 우리 제품의 수요가 크게 변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요 예측 단위의 구체화가 요구되면서 이에 맞는 예측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단위를 넘어서 지역이나 고객에 따라 수요 예측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은 우리가 수요 예측 업무를 수행하기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 예측들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전문가나 조직 내 의견을 듣는 방법부터 시장조사 또는 고객의 의도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세일즈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보통 최근의 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매출이 저조했다면 비관적인 예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일즈를 통한 판매원 예측법은 의식적으로 과소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과로 오차가 높게 나타나고 단기적인 수요 예측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시계열 데이터에서 추세나 경향들을 파악해서 예측하는 시계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통계 방법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예측 프로세스의 주요 요소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할 때의 차이점이라면 모든 계산이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통계는 과거 데이터들을 활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계적 예측을 종종 역사적 접근법이다라고 부르는 이유에서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측 방법은 여전히 수요를 예측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하는
사용되는 접근 방식이고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수요 계획 방법은 추가적인 어떤 전문 기술에 대한 지식 없이 엑셀과 같은 도구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 예측 정확도의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안정성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가정한다는 거죠. 2, 3년 전에 발생했던 상황들이 다시 발생할 거라고 가정하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과는 좀 다소 거리가 좀 있습니다.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는 고객 선호도의 비논리적인 변경을 예측하거나 시장 포화가 발생하는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은 단기적 예측보다는 중장기,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는 아주 잘 정리된 제품, 그리고 각 제품별의 수요보다는 전체적인 총 수요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한편으로는 컴퓨터 성능이 증가하고 수요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계 학습을 최근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부상하면서 일반적인 산업 수요 데이터에 대한 예측 정확도에서 아주 높은 우수한 성능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도구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구축된 기계학습의 수요 예측 모델은 기존 통계 모델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넘어서서 데이터 간의 많은 관계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과 판매량 같은 단일 변수가 아니라 가격 변동, 프로모션, 이런 추가적인 내부 정보나 날씨와 같은 외부 정보들을 예측 모델에 추가해서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 기반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기계학습이란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1950년에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면서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에 1959년에 명시적으로 프로그램하지 않아도 컴퓨터에 학습 능력을 부여하는 학문이라고 명시되면서 최초의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한동안 정책에 있던 AI나 머신러닝의 개념은 컴퓨터 계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크게 부각됐습니다. 최근의 머신러닝은 기상 예보나 GPS를 통한 도착 예상 시간, 검색어 추천, 이렇게 우리 생활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요. 우리 업무에서도 꼭 수요 예측 이외에도 마케팅이나 예지 정비, 상품 추천, 이렇게 조직의 많은 업무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통계 기반 모델은 사전 정의된 모델을 사용해서 과거 수요를 기반으로 예측을 합니다. 문제는 역사적 수요를 항상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계열 모델을 사용해서 계절적 제품을 예측하는 경우에 계절적 패턴을 잘 해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계절 수요에 대해서는 수요에 대한 노이즈를 계절성으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게 되죠. 반면에 기계학습에서의 알고리즘은 특정 관계를 선언적으로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로부터 직접 관계를 학습한 다음에 이런 관계를 새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통계 모델은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사전 정의된 관계를 사용하는 반면에 기계학습은 시스템이 추가적인 어떤 프로그래밍 없이 데이터만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과거의 수요라든가 프로모션, 가격 정보 같은 의사결정 사항들, 그리고 이벤트나 경쟁사 활동과 같은 외부 요인들을 데이터로 제공하면 이를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예측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 모델을 통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변수와 수요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들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 머신러닝 기반의 수요 예측 모델을 사용한다면 수요 패턴만이 아니라 각각 변수 간의 관계,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과 계절성, 외부의 이벤트와 우리 가격의 변동, 이런 관계들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상품, 그리고 마켓으로 구분된 아주 간단한 수요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A, 그리고 가 마켓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보면 최근 4개월간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당월의 수요를 200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A 상품의 나 마켓을 보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당월 수요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큰 상품일수록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정보들을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A 프로덕트의 나 마켓을 보면 과거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당월에 제품의 가격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수요가 약간 줄어들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죠. 다른 상품들을 마찬가지로 과거의 추이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추가적인 가격이나 프로모션 정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머신러닝은 추가적인 내부, 외부 정보들을 활용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 기반 예측을 수행합니다. 머신러닝 엔진은 과거의 수요 이외에도 가격이나 재고의 변화, 프로모션, 경쟁사 활동, 이런 다양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즉 디맨드 드라이버들을 데이터로 제공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수들은 구조화된 데이터나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모두를 포함합니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들을 잘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도 높은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런 머신러닝 기반 수요 예측을 우리가 왜 사용하나요? 무엇보다도 예측 정확도가 현격히 높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후로 캐글과 같은 그런 어떤 수요 예측 경진대회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한 모델이 압도적인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며 우승하고 있고요. 지금도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면서 그 정확도는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그러니까 과거의 재고 수준이나 프로모션, 마케팅, 가격, 이런 디맨드 드라이버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패턴을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수요 신호를 캡처해서 어떤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복잡한 관계를 찾아낸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데이터의 양과 수요 영향 인자들을 더 많이 제공할수록 예측의 정확도는 더 향상됩니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 외에도 머신러닝 시스템은 모델을 지속적으로 재학습해서 변화하는 조건에 적용시켜 어떤 그 변동성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은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예측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그 기계학습, 머신러닝 모델은 얼마나 더 정확할까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대비해서 약 5%에서 20% 정도의 예측 오류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수요 예측 프로젝트의 실제 사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한 리테일 기업에서 과거 약 한 3개년의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적용해 본 사례입니다. 모두 약 1000개의 상품, 데이터로는 약 80만 건의 주문 정보와 가격, 프로모션과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알고리즘으로는 시계열 모델과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다변량 회귀 분석, 그리고 그라디언트 부스팅 이런 알고리즘들을 적용했었는데요. 그 결과 각각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외생 변수들을 반영한 그라디언트 부스팅 모델에서 가장 오차율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상품에서 다 그라디언트 부스팅이나 이런 알고리즘이 좋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작은 상품일수록 시계열 모델에서 적은 예측 오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보통 많은 정보들을 활용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그라디언트 부스팅 같은 인거 모델 알고리즘에서 아주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맨드 드라이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외생 변수들을 활용하면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그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몇 가지 간단한 변수들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변수가 한 20개 정도가 넘어가면 수작업이나 엑셀 이런 도구로는 처리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시장에 대해서 거래처에 대해서 동일한 수요 영향인자를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1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래처가 한 10개 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00개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역까지 고려한다고 보면은 그 많은 모델을 어떻게 디맨드 드라이버를 파악하고 적용하기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수요 예측 모델의 효과를 정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수요 패턴의 변화라든가 내부, 외부 의사결정, 내부 요인들, 그리고 수요 예측 단위 복잡성, 이런 부분들은 머신러닝 기반의 수요 예측 모델로 상당히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는 높은 정확성으로 나타났음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수요 예측 프로세스는 다른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세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요. 이것을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어떤 변수를 사용하실 것인지 선택해서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그 결과를 검증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예측 모델을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기재는 되어 있지만 사실 쉬운 과정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충분한 처리 능력과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이 가치 있는 예측을 학습하고 생성할 수 없습니다. 또 해석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복잡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머신러닝 메커니즘은 사람의 개입 없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 어떤 기능들을 모델에 제공해야 되는지, 그 중에 어떤 기능들이 우리 아웃풋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모델이 특정 예측을 생성하는 그런 이유를 결정하는 데는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법이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변수를 사용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수작업을 줄이고 이런 장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만 학습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셋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의 기술적 지식도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수요 예측 목적이나 계획에 대한 기간, 데이터 가용성, 우리 업무의 작업의 복잡성 이런 그 요소들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통계나 아니면은 머신러닝 기반 모델을 절충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시장과 상품 그리고 상세 단위가 아닌 총수요 예측에서는 통계 기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상품이나 아주 정밀한 정확성이 요구되는 단기 계획
그리고 상품, 거래처, 지역 이렇게 세부적인 단위의 수요 예측이 필요할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할 것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수요 예측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와 수요 영향 인자들을 잘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계 방식이든 머신러닝 기반의 방법이든 수요 예측에서 필요한 다양한 관련 기능들, 즉 다양한 알고리즘 지원이나 다계층 수요 예측, 대시보드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SAP의 Integrated Business Planning, 그러니까 IBP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내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적합한지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각각의 상품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해 주기도 합니다. 또 이런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친숙한 엑셀과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 SAP IBP의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요 예측의 어려움과 머신러닝을 통한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